코성형의 진실과 오해, 보형물. 안녕하세요. 코노피 정태영 원장입니다. 상담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보형물을 넣었을 때 염증과 구축.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성형의 진실과 오해, 보형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콧등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공 보형물, 밖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공해서 만든 것이 있고, 인체 조직, 내 인체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체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 보형물은 대표적으로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실리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어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 조직으로서는 가슴 연골 4개 있고, 아니면 이제 사체 가슴 연골이 있고,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진피가 있습니다. 코성형 시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보형물입니다. 실리콘의 장점은 어느 정도 딱딱하기도 하고 약간 말랑하기도 해서 다루기가 쉽고, 환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기가 쉽기 때문에 콧대를 원하는 모양으로 맞추기 용이한 편입니다. 또한 코 주변 부분과 유착이 일어나지 않고 내 주위 살과 이제 섞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거 시에 훨씬 다른 보형물보다는 유리한 편이죠. 실리콘의 단점은 콧등이 이제 고르지 않은 사람의 경우 콧등 따라서 이렇게 실리콘이 이렇게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콧등에 맞춰서 실리콘을 잘 다듬지 않으면 콧등에서 실리콘이 좀 뜨거나 시소처럼 약간 좌우로 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실리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오해나 편견은 뭐냐면, 실리콘은 좀 딱딱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밖에서 만져볼 때는 실리콘이 좀 단단하고 고어텍스가 말랑한 편은 있으나, 진짜 이제 콧등에 들어갔을 때는 둘 다 뼈 위에 있기 때문에 촉감상의 강도는 비슷해요. 오히려 약간 단단하고 그런 게 뼈의 느낌을 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안 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리콘은 이제 비쳐 보인다고, 왜냐면 실제로 볼 때는 약간 투명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들어갔을 때는 피부가 덮고 있기 때문에 비쳐 보이는 정도는 다른 재료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실리콘 넣을 때 충분히 피부에 깊숙이 넣어야지 비쳐 보이지 않는 것이지, 피부에 너무 가까이 넣는 경우에는 어떤 보형물이든 비쳐 보일 수 있어요. 실리콘 다음으로 콧등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과거에는 좀 더 많이 사용됐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특별한 다른 장점은 없기 때문에 사용 빈도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어텍스의 특징은 좀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고어텍스 사이에 미세한 구멍이 있으면 이제 아물면서 피부 조직과 이렇게 딱 달라붙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고어텍스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수술 후에 그게 잘못 들어갔을 때 위치를 옮기거나 빼야 되는 경우 주위 살 조이집과 달라붙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고어텍스는 빼기 힘들다, 이런 얘기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보형물이기 때문에 내 몸과 딱 섞이지는 않아서 분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흔히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제 과거에 이제 고어텍스를 사용했을 때 보면 당시에 잘랐던 모양과 들어가서 아물었을 때의 부피감이 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그 사이즈가 100이라면 나중에는 70, 80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고어텍스는 수술 후에 부피 변화가 있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입니다. 늑연골은 크게 자가 늑연골이 있고 기증 늑연골이 있습니다. 자가 늑연골은 일본 번째 갈비뼈의 늑연골을 주로 사용합니다. 늑연골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좀 많이 다루었으니까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주세요. 심한 구축이 있거나 염증이 있었던 환자에 주로 사용하는데요. 최근에는 첫 수술이라도 그런 염증이나 구축이 올까봐 너무 걱정되는 사람, 콧등에 늑연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늑연골 자체가 실리콘보다 다루게 없기 때문에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콧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진피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에서 채취합니다.
피부가 얇은 사람은 엉덩이 진피가 좋을 수 있는데요. 실리콘이나 연골처럼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경계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피부가 얇아진 사람의 유용한 보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피는 흡수가 있고 약간 이제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피부가 얇은 사람의 보완제로 사용한다는 게 좋은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는 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콧등에 주로 사용하는 보형물은 실리콘이에요. 훨씬 더 콧등 모양을 원하는 대로 깎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콧등 라인도 일률적 획일적인 아주 직선이나 곡선이나 반버선이 이런 게 아닌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이 다 조금씩 다르고 얼굴에 어울리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섬세하게 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원하는 대로 모양을 내기에 제일 좋은 거는 실리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첫 수술 같은 경우에는 콧등에는 주로 실리콘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재수술인 경우 구축을 왔다거나 혹시라도 모를 이제 염증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모양적인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자가늑연골이나 엉덩이 진피를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코 수술은 아무래도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코 성형의 보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